안녕하세요. 다이나비 경제TV 2025년 5월 19일 경제방송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야기로 난리였죠. 관련해서 두 가지 방송 추천하고 요약해 드릴 텐데요. 바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한국경제TV 5월 19일 오늘자 방송입니다. 한상춘 한국경제TV 논설위원회 지금 세계는 이라는 코너인데요.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조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볼 텐데요. 자, 무디스는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곳이죠. 이런 무디스가 무려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시켰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이 이유가 일단은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미국 부채 얘기를 하도 하다 보니까 이미 신용 등급 하락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신용 등급이 하락해서 뭐가 무너질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많이 무너져 있으니 신용 등급 하락이 당연한 거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정도랄까요? 거기에 추가로 미중 관세 완화 소식 이런 거나 아니면 1분기 실적 발표들이 계속 쭉 이어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는 충격이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무디스 판단 근거 중에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연방 부채가 38조 달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부채 한도가 34조 달러거든요. 이걸 넘어선 거죠. 다시 말해서 이자를 갚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러면 미국 국채 금리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달러 가치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증시마저 또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미국의 트리플 약세 현상이 오는 거잖아요. 채권 가격 약해지고 자, 달러 가치 약해지고 증시까지 떨어진다. 이런 트리플 약세는 참 자주 오지는 않는 현상인데 미국에서 트리플 약세 최근에는 자주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미국의 국가 채무가 현재 GDP 대비 98%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선진국 기준으로는 보통 80%대라고 합니다. 요거는 IMF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한계선, 그게 GDP 대비 100%인데 여기에 거의 다다른 수치죠. 심지어 이대로 계속 쭉 가면 2035년이 됐을 때 딱 10년 후죠. 134%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하락한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인 거죠.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곧 다가올 이제 부채 한도 상향권인 것 같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이 되지 않으면 진짜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 만큼 아무래도 부채 한도 상향이야 당연히 되겠지만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 부채 한도 상향의 여파는 두 번째 추천드리는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이 방송 풀버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연합뉴스 경제TV 5월 16일자 방송입니다. 성상현 부부장님,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에 계시죠? 이분 나오셨는데요. 미국 부채 상한 상향 이후에 닥쳐올 단기적인 유동성 쇼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3분기에 미국 내 유동성이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는 하는데요. 부채 상한을 상향한 직후에 유동성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인사이트죠. 자, 이걸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6월 중순에서 7월 사이에 유동성 긴축이 예상된다는 건데요. 자,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이 딱 완료가 되면 미국 정부가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발행된 미국채를 누군가 사면 그 돈이 TGA, 즉 미국 재무부 계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의 국채 자금이 글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이게 재정적으로 사용되면서 풀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자금들이 미국 재무부 계좌에 딱 박혀 있는 셈이잖아요. 보통 이럴 때는 연준의 영매포 자금이 이렇게 풀려 나와서 유동성이 마르는 것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 영래포라는 게 미국 연준이 돈을 받고 채권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원래 돈을 찍어내는 기관인 연준이 돈을 받고 채권을 넘겨준다? 이거는 사실 시중에 돈이 좀 넘쳐날 때 그 유동성을 좀 흡수하기 위한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을 때 이게 영래포 형태로 연준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걸 통해서 뭐 기준금리 하단을 좀 뭐 방어한다든지 아니면 물가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래포 자금과 미 재무부의 TGA가 같이 상승해 버린다? 이러면 연준에서도 돈을 빨아가고 미국 재무부 계좌에서도 돈을 빨아가고 양쪽에서 전부 다 돈을 빨아들여서 시중의 유동성이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하나가 상승할 때 다른 한쪽이 줄어들어야 시중에 돈이 좀 남아있어서 유동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나면, 자, 국채가 발행이 되고 TGA에서 돈을 쭉 빨아들일 게 뻔한데 연준의 영래포 자금이 말라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부채 한도 협상을 했던 이전에 2차례 사례에서도 유동성 긴축이 일어났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2021년 말에서 2022년 사이, 요때 TGA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영래포 자금도 확 같이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말라버렸죠. 아시다시피 2021년 말에서 2022년 사이 증시가 폭락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2023년 하반기 때 부채 한도 협상을 했을 때는 TGA는 상승을 이렇게 쭉 했는데 영래포 자금이 풀려서 그럭저럭, 영래포 자금이 이렇게 풀리니까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럭저럭 마이너스 한 6% 정도로 방어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막아줘야 될 영래포 자금이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시기가 관세 90일 유예가 끝나는 시점과 비슷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 증시에 생각보다 충격이 좀 더 세게 올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어야 대비가 된다, 이런 말이죠. 다만 지금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유가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인데, 유가가 낮아질수록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뭐 민간 대출 증가와 뭐 M2, 그러니까 이제 광의 통화량, 요게 늘면서 회복세가 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는 시기 고쯤 해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그때 관세 90일 유예까지 겹치니까 생각보다 이게 증시에 타격이 꽤 올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이러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내 자금 흐름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들 많이 주셨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풀버전 꼭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이나비 경제TV 2025년 5월 19일. 오늘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곧 다가올 유동성 위기 관련해서 2가지 방송 추천하고 요약해드렸는데요. 확실히 미국이 지금 위기 상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또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 정보들 종합해 보시면서 좋은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나비 경제TV도 많은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